반갑습니다. 한국사 임진석 강사입니다. 10월 29일에 시행된 동행 모의고사 법원직 한국사 해설 강의입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볼 건데 전체 내용을 다 보진 않고 선별된 문제들, 여기에 제외된 문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은 해설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죠. 조선 후기에 전개된 호랑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호랑 논쟁이요. 이 호랑 논쟁은 조선 후기에 있었던 논쟁이죠. 그래서 호론과 낭론, 이들 간에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호랑 논쟁은요, 호론과 낭론의 논쟁인데 충청도 노론들을 호론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의 노론들을 낭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인성과 물성, 인과 물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이런 견해 차이가 있죠. 인과 물의 성향이 이질적이다. 이게 이제 호론의 견해고요. 인과 물의 성향이 동일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낭론의 견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숨어 있으니 이는 당색으로서 노론들에서 분파됐었던 이런 학문적인 논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노론이 아닌 소론이나 남인이나 이런 세력들이 들어가면은 오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보자. 1번 보기예요. 호론은 이후 북학론 개화사상으로 계승되었다. 자, 인과 물의 성향이 다르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오랑캐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죠. 반면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은요, 낭론의 견해. 여기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낭론의 견해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호론이다라고 하면 위정척사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2번에 자, 호론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인과 물의 성향이 이질적이다라는 인물성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낭론은 주로 충청도 지역의 인사들이 주장하였다. 낭론은요, 서울 경기 지역의 인사들이 이를 주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에 이는 노론과 남인 간에 전개된 인성 물성 논쟁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남인이 아니고요, 노론 내부에서 있었던 논쟁의 성격으로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 사료가 나왔죠. 자, 키워드를 파악해보자. 조선 땅은 아시아 요충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차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조선이 위태로우면 안 돼. 그러면 가가 영토를 넓히고자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된대요. 그러면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은 무엇이냐 이거지. 조선이 세워야 할 이 당시의 책략을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막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략은 무엇이냐?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진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죠. 그럼 가는 이 세 개는 아니고요. 뭡니까? 바로 러시아죠. 어떻게 하라는데 이 글이 바로 요 글이죠. 자, 김홍집이 유포시켰었던 황준센의 조선책략, 요 글이란 말이지. 조선책략에서 조언하는 글인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했으냐.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 라면서 중국, 일본, 미국과 친밀히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수교를 주장하죠.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돼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된다라고 여러분들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는 뭐냐? 러시아란 말이지. 러시아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가는 러시아를 격파하고 뭔 소리예요? 자, 러시아라니까. 자, 러시아를 격파하고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건 누굽니까? 바로 일본이죠. 예, 러일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맺어진 조약이 바로 이제 포츠머스 조약이란 말이지. 그래서 1번은 일본이구나. 2번 남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자, 이거 좀 헷갈리기 쉬울 수 있는 내용이죠. 사실 뭐 어려운 게 아닌데 깜빡하다가 속을 수 있다. 자, 이 거문도 사건이다라는 것은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었던 사건이란 말이지. 그래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해서 거문도를 일으켰었던 국가는 러시아가 아니고 영국이다.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으켰었던 거지. 자, 그래서
2번은 영국이 되겠습니다. 3번. 가는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삼국 간섭을 일으켰다. 자, 시점은 언제냐? 삼국 간섭.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일본이 이제 처음으로부터 막 영토 뺏었단 말이지. 그래. 자, 이 시기는 1895년입니다. 1890년대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압박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한반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었던 사건. 이게 바로 삼국 간섭이었었고, 일본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명성을 죽였구나. 을미사변론이 되어졌구나. 그래서 삼국 간섭을 일으킨 국가는 러시아고 을미사변을 일으킨 국가는 일본이었었구나. 지금 문제에서는요. 자, 3번에 독일, 프랑스 끌어들여 삼국 간섭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요게 정답이 되겠죠. 러시아죠. 4번. 가에 대해 대한제국은 헐버트를 특사로 파견하였다. 헐버트를 특사로 대한제국이 파견했대요. 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고종이 이렇게 파견하게 되죠. 그죠? 예. 어디다 파견했어요? 미국의 특사로 미국인 헐버트를 파견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4번은 미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면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건의를 받아들인 왕식이 사실로 옳은 것을 자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자. 마찬가지로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태조께서 통일하신 후에 태조께서 통일했대요. 이것만 봐도 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외관을 두고자 했는데 잘 못했대요. 그래서 지금 지방의 향리와 같은 이런 토호세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외관을 두어야 한다. 자, 이 외관이 뭐라고 여러분이 배웠었냐면요. 지방관이다. 중앙정부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관 파견을 건의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지금 이는 지방관 파견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당시 이 왕이 누구야 그러면은? 예, 고려 초 성종에게 올렸었던 건의문이죠. 자, 여기 있다 이것이.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지방관 파견하고요. 지방에 이런 조치들을 마련하게 되는구나. 바로 고려 초기 성종 시기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4번은 성종 때, 고려 초 성종 때 있었던 사실로 자, 옳은 것을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자. 기억에 의창과 상평창을 설립하였다. 자, 의창은 농민구율기구로서요. 요거는 혹시 빌려주는 거죠. 춘대, 추납 기구로서 활용되고 상평창은 물가조절기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창과 상평창을 설립했었던 시기가 바로 언제냐? 예, 성종 때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요런 내용이 있었네요. 성종 때. 자,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니은에 호장과 부호장이 향리 직책을 마련하였다. 향리 직책을 마련하였다. 그래요. 향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에 보니까요.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여 호족의 경제력을 약화시켰다. 이는 고려 초 광종 시기 때 호족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노비안건법 과거제도 이런 제도들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왕권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 조치를 단행했었던 게 바로 고려 초 광종이구나. 그래요. 자, 그러면 디귿은 광종이구나. 리을에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하며 유교 정치를 펼쳤다.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 출신들, 바로 성종 때 최승로와 같은 이런 육두품 출신들 집안이요. 이들이 이제 자 진출하게 되고 고려 초기에 문벌 귀족이 형성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리을은 조금 난해해 보일 수 있는데 신라 때 육두품 출신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뭐야? 유학자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유교 통치 이념을 확립해 달라라는 그 내용의 배경이 깔린 보기가 바로 이제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리을. 예, 요렇게 골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저술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옛사람이 말한대요. 나라는 멸할 수 있는데 역사는 멸할 수가 없대. 그것은 말이지 대개 나라는 형이나 역사는 신이다. 형체와 정신을 의미하죠.
그지? 그래. 이 키워드들, 요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올바른 역사 정신이 필요하고 역사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글이지. 자, 이게 뭔데요? 박은식이 이거 얘기한 거죠. 한국통사서문이에요. 예. 자, 여기선 지금 인물 물어봤습니다. 박은식이요. 자, 박은식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인물은 누구다? 박은식이다. 박은식의 한국통사예요. 보기를 보자. 1번,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하였다. 정체성론을 비판하였다. 자,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박은식과 신채호, 그 다음에 뭐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이런 인물들은요, 전부 다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죠. 반면에 사회 경제사학으로서 일제의 정체성론을 비판하고 유물사관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거지. 자,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백남훈이 있죠. 어찌됐건 사회경제사학이 아니네, 박은식 같은 경우는. 그죠?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실증사학도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자, 그 중에서 민족주의 역사학자는 박은식과 신채호, 예, 등등의 인물들이 있구나. 자, 1번은 백남훈이에요. 정체성론. 정체되어 있다. 한반도의 역사는 발전이 없다. 아니다. 우리는 발전할 것이다. 다른 국가처럼, 사회주의 국가처럼 발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백남훈입니다. 2번에 실천적인 양명학을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건 뭐죠? 자, 양명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유교를 새롭게 하자라는 주장이죠. 유교의 새로움을 구한다. 유교 구신론입니다. 자, 바로 박은식의, 예, 주장이에요. 3번,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등을 저술하였다. 조선상고사와 조선사연구초는요, 신채호가 썼던 글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신채호다. 4번에 조선학 운동을 통해서 민족 문화 수호에 앞장섰다. 자, 조선학 운동이다. 이 조선학 운동은요, 박은식이 죽은 이후입니다. 1930년대 정약용 서거를 기념하면서, 이제 99주기를 기념하면서 이런 민족주의 관련된 사학들, 예,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어찌되었건 같은 민족주의 사학인데 박은식은 아니었구나.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고려 정부의 대응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어느 정부요? 고려 시대 때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배운 내용이 그 중에서 고려 시대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어요. 자, 보니까 최충이 나왔습니다. 그래, 최충이 열심히 교육했대요. 그러면은 고려 지금 중기구나. 문벌 귀족 시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문벌 귀족의 사상적 기반은 유학, 유교. 이런 게 있죠? 그치? 구제로 나누었다. 12도라고 한다. 예. 사학 12도. 구제. 그리고, 최충의 구제학당. 예. 이라고 하죠. 자, 뭡니까? 문헌공도라고도 불리는 요거다. 고려 중기 최충, 사학이 융성하고 있었던 유학을, 예, 사교육으로서 교육하고 있었던 당시의 모습. 이런, 사교육기관이 12개가 있구나. 사학 12도다. 자,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사학이 융성하니까 관학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게 되니 숙종 때 서적보, 예종 때 실제 양형고 등등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바로 관학 진흥책이에요. 자, 관학 진흥책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주시는데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보자. 1번, 국학의 처음으로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자, 칠제와 양현고 다 바로 지금 이 대책으로서 관학 진흥책이네요. 이거 고르는 거죠. 이거 아닌 거 고르는 거죠. 관학 진흥책으로서 다 예종 때 있었던 정책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보문각과 청년각을 세웠다. 예. 이거에 비해서는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 이런 학술기관 역시 만들게 된단 말이죠. 다 예종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4번에 만권당을 짓고 유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만권당은 요거는 고려 원 간섭기. 예. 충선왕이
원나라 도읍지에다가 만들었었던 학술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원간석기란 말이지. 충자가 등장하는. 그렇죠? 고려 중기 시기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학을 장려하고 교류하는 건 맞긴 한데, 근데 시기가 맞지 않으니까 고려 정부의 대응으로 볼 수가 없겠죠. 6번에 4번.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된 사실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자, 뭐라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말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시기적으로 파악하셔야 되겠다. 가를 보세요.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였다. 이것이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결성한다. 그래서 이봉창과 윤봉길이 활약하잖아요. 시기는 언젠데요? 1930년대 초란 말이지. 그렇구나. 1930년대 초에 김구가 조직했었던 기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장을 이후에 맡게 되겠구나. 자, 나에 보니까 한국광복군, 다에 보니까 주석과 부주석제, 라에 보니까 대한민국 건국강령. 이게 문제네. 다 1940년대예요. 1940년대 얘긴데 이거거든요.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한 내용이란 말이지. 자, 이거를 시기적으로 나열해 보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보자 말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것을 하게 될 거냐. 자, 헌법과 군사조직을 갖추면서 기반을 마련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건국강령을 만들어서 이제 컨텐츠를 두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삼균주의에 기반해서 이런 국가를 만들자라는 컨텐츠를 이 조성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광복군이 활동할 수 있는 대일선전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그래서 두 번째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첫 번째 앞서 기반을 마련하고 컨텐츠 및 그 다음에 군대의 활동 원칙, 선전포고. 그래, 우리는 참전한다. 일본과 싸운다. 라는 거죠. 일본과 싸우려고 하는데 근데 이 병력이 별로 없네. 다행히도 들어왔다. 그지? 다행히도 들어왔다 이거지. 자,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국과 군사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어, 여기 연도가 잘못됐네. 예, 이렇게 된단 말이지. 영국과 군사협정을 맺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최후의 일격을 날려야 하는데 그 전에 조직 개편이에요. 주석제에서 부주석제를 신설한. 그리고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고 했는데 실행되지 못하죠. 자, 요 순서거든요. 요게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보자. 나다라를 요거를 나열해야 되는데 일단 기반을 만들어야 되죠. 한국광복군 창설, 요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석제예요. 이게 4차 개헌이야. 자, 부주석제면은 요건 나중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한국광복군 창설과 같은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뭐 했었냐?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컨텐츠 짜기. 그 다음에 창설, 군대가 활약할 수 있는 참전. 요게 이제 두 번째였었어요. 대일선전포고지. 그리고 김원봉이 합류하고, 그리고 영국과 군사협정 맺고, 그리고 최후의 일격을 하기 전에 마지막 조직 정비를 하는구나. 5차 개헌을 단행해서 이제 부주석 제도를 신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열하면은 가, 나, 다, 라 이렇게 됩니다. 가는 쉬운데 요거 나열이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 자, 답을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8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9번 문제예요.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 왕이 누굴까? 자, 어떤 사람들한테 명했대요. 누구지 몰라 넘어가요. 자, 중국의 선명력, 수시력, 역법. 역법 얘기네. 자, 참조해서 새로운 역법을 만들게 했대요. 이 역법은요, 키워드가 나왔네.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되었대요. 기존에 있었던 이런, 자, 중국에서 들여온 역법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관측해서 우리의 역법을 마련하자. 자, 바로
한양 기준의 독자역법서, 우리 기준의 독자역법서죠. 바로 칠정산 내외편이 되겠습니다. 바로 조선초 세종 시기 때 있었던 정책이죠. 자, 그러면 왕은 누굽니까? 세종이구나. 보기를 보자. 1번에 상감법을 개발하여 자기 제작에 활용하였다. 요거는 고려시대 때 상감청자 얘기하는 거죠. 상감청자가 나온 시기는 언제냐? 12세기 후반쯤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뭐라고 했었냐면요. 무신정변 즈음 요거 등장할 때쯤 요때쯤이에요. 무신정변이 요때쯤이거든요. 12세기 한 중후반쯤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다. 어찌되었건 조선시대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뭐냐. 상감청자가 분청사기로 바뀐 이후입니다. 고려 말 때 분청사기로 바뀌죠. 자, 어찌됐건 1번은 틀렸다. 2번에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면서 이국인 창덕궁을 창건하였다. 한양으로 다시 천도했어요? 왜? 딴 데 갔다 왔나 봐? 창덕궁을 창건했어요. 여기 있다. 궁은 처음 만든 거는 태조 때 경복궁인데 태종 이방원이 왕자를 진압한 이후에 이제 즉위를 할 건데 경복궁 나는 창덕궁 새로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것이요. 바로 누굽니까? 태종이에요. 태종 이방원이다. 자,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왕자의 난 때, 바로 그 형 왕이죠. 정종 때, 개경으로 천도했다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던 거죠. 자, 그래서 2번은 조선 초기 태종입니다. 3번, 경자자, 갑인자 등의 금속 활자를 주조하였다. 경자자, 갑인자. 자, 세종은 뭐다? 갑이다. 경자자와 갑인자. 세종 시기 때 업적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맞죠? 4번에 경천사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은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제작되었다. 자, 일단 원각사지 10층 석탑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조선 초기입니다. 시기는 언제냐? 세조 때요. 불교 건축이잖아요. 불교를 좋아했었던 수양대군 세조. 이 시기 때 건축물로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 풀 때 모르겠다 그러면 속어법으로 가면 되죠. 9번에 3번. 다음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다음 주장을 한 승려. 대안 설명으로 신라의 승려입니다. 자, 그럼 불교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게 보니까 지금 뭐 암호 같은 얘기들이 막 되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는데 일심이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일심이란 키워드가 있어요. 자, 일심과 하나 되어 혼용된다. 하나의 마음 비롯한 원효대사가 얘기했었던 일심사상 얘기하는 거죠. 종파 간의 화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했었던 신라 중대의 승려다. 자, 이 원효는요, 불교 대중화를 위한 아미타 신앙을 강조했었으며 대승기 신론소 금강산매경론 등을 저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원효입니다. 그러면 원효와 관련한 내용을 골라주시면 4번에 있는데 나머지를 보자 말이죠. 자, 교관겸수와 내외겸전을 강조하였다. 이는 종파 간의 통합을 강조했었던, 자, 이 사람은 고려 중기 때 사람이죠. 대각국사 의천, 교종 중심으로 선종과 함께 통합을 꾀하고자 했었던 승려고 그 사상을 교관겸수 내외겸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자, 이건 누가 건의하냐? 신라 때. 이건 통일 이전이네. 신라의 승려 자장이 건의를 한단 말이지. 누구에게? 선덕 여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왜? 이걸 만들면 주변의 국가들이 신라에 항복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무슨 사상이라고 하죠? 호국사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3번, 당에 유학했으면 부석사를 건립하였다. 자, 원효는 당력을 포기하는데 당에 유학했었던 승려로서 의상대사, 그죠? 부석사, 돌아와서 이제 부석사 이런 사찰을 창건하고요. 화엄사상 이런 사상을 정립하기도 했구나. 자, 그래서 2번은 의상대사. 답을 고를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다음 글이 농법 시행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지금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쭉 있는데 여기 땅에 점점점점점점 뭐를 막 심고 있죠. 그래, 뭐를 심고 있는 거야. 모내기법이네. 그지? 싹을 키워서 그것을 심는 농법이구나. 다른 말로 이양법이라고 불리는 이런 말입니다. 자, 이양법, 모내기법을 시행했다. 이것이 보편화됐었던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다. 이렇게 봤었고, 내용들 이렇게 봤습니다. 일반화되었다. 예. 자, 그럼 모내기법이 뭐가 좋은데요? 노동력이 감소되고 생산력이 높아진다. 광작이 가능하고요. 노동력이 절감되니까 분홍이 출현하기도 하는구나. 생산력이 높아지니까요. 예, 그래서 이양법, 즉 모내기법에 해당되는 내용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1번. 자, 농민 수입 증가로 농촌 내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 농민의 수입 증가는 맞아요. 요거는 맞아요. 생산력이 증대된 건 맞으니까. 그런데 농민이 어떻게 되냐? 계층보다 일부 분홍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몰락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더 부가 늘어나고요. 농민은 그렇지 않아지는 이 계층의 갭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의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층 분화가 확대되는 거니까 늘어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이 절감되어 광작이 가능해졌다. 그래, 좀 아까 봤던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벼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져 보리 농사가 성행하였다. 보리 농사 성행이 있다. 그래, 모 심기 전에 노는 땅 보리 심어서 생산력의 보태자라는 거죠. 이모작이다. 맞습니다. 3번. 지주들은 노비나 머슴을 고용하여 직접 농지를 경영하였다. 생산력의 증대. 그러면은 농민의 수입 증대. 이거라도 우리가 다 먹자. 그래서 지주가 자신의 노비나 일용직 머슴을 고용해서 직접 농지를 경영하고 이 증대된 생산력을 다 이득을 얻기 위한 이런 모습도 역시나 나타나게 되는 게 이양법의 결과. 답은 4번. 15번 문제입니다. 제시된 역사적 사건들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 보자. 자,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고구려 고국 원왕이 백제의 침략으로 전사하였다. 자, 고국 원왕이 죽었네요. 고국 원왕 시기. 백제의 침략. 그러면 이때 누굽니까? 근초고왕이다. 백제 근초고왕의 침략을 받아서 고구려 왕이 죽었네요. 자, 시기는 백제 전성기 4세기입니다. 자, 요렇게 우리 내비게이션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백제 근초고왕 시기와 고구려 고국 원왕 시기가 같구나. 시기는 4세기다. 요렇게 몇 세기까지 파악하면 빠르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니은에 신라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벌하였다. 진흥왕. 신라의 진흥왕. 그러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신라의 전성기 6세기에 해당하지요. 자, 다음에 디귿. 고구려에서는 영락이라는 연호가 최초로 사용되었다. 영락. 이는 광개토 대왕 시기 때 제정했었던 연호다. 광개토 대왕은요 4세기 5세기 걸쳐있는 왕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리을에 백제가 왕족을 파견해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왕족을 지방에 파견했대. 그러면 이들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이 정비되니, 자, 바로 백제 무령왕 시기 때 있었던 22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기도 6세기 같은데 선후관계 어떻게 봅니까? 성왕과 진흥왕이 파트너란 말이야. 그 전이구나. 예, 요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리을은 백제 무령왕. 미음 고구려에서 율령이 반포되었다. 어느 왕 때요? 소수림 왕 때. 요렇게 이제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을 설립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자, 이런 정책들이 있죠. 자, 이때도 4세기이긴 한데 고국 원왕 다음이지. 그치? 고국 원왕 다음이구나. 그래서
기억에 고국 원왕이 제일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소수림왕, 미음, 요게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디귿에 영락이라는 연호 사용, 4세기 5세기 걸쳐있는 광개토 대왕 시기. 그리고, 니은과 리을이 6세기인데, 리을의 무령왕이 니은의 진흥왕보다 앞에 있죠? 자, 그래서, 요렇게, 그죠? 예.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이에요. 자, 다음 글을 작성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제왕의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치 학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는 특히나 어진이를 등용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게 없대요.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을 하고 이 신하들, 어진 신하들의 의견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진이를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왕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전국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지. 자, 이게 뭔데요? 이가 주장했었던 신하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었던 성학지묘라는 글이에요. 자,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양자의 대등성을 강조한단 말이죠. 왕과 신하의 대등성을 강조한다. 이런 맥락으로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율곡 이구나. 보기를 보겠습니다. 근본적이면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 자, 이를 강조했었던 이황. 이런 거지요. 근본적이고 관념적이고 이상적이고. 그지? 네. 실체가 없는 관념적인 이를 연구하는 이런 현상의 모습. 특징의 모습이다. 자, 이번에 주자의 중요한 서찰을 뽑아서 주자서 저료를 편찬하였다. 자, 퇴계 이황의 대표적인 저서, 주자서 저료, 성학 10도. 왕이 스스로 해야 된다. 신하의 적극적인 역할이 아니다. 예. 요렇게 해서 이의 성학 지묘와 구분을 하셔야 되겠다. 자, 1번, 2번 다 이황이에요. 3번. 왕 스스로 수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니요. 어진이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지? 자, 1, 2, 3번 다 이황인데 3번의 이 저서는 바로 성학 10도 10개의 도식으로 개념을 설명했었던 이황의 대표 저서입니다. 4번에 수치제도 개혁안을 비롯한 개혁 방안을 담은 동호문답을 저술하였다. 자, 이의 사상은요,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사회 개혁안을, 현실 개혁안을 제시하는 이런 모습이 강하다. 자, 이의 대표 저서 동호문답 있구나. 그래요. 자,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자. 19번. 다음 주장을 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기해년의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여기서 주장을 한 붕당은 저들은 아니겠죠. 자, 효종대왕을 서자처럼 여겨서 대왕 대비의 상복을 기년복으로 낮추었대. 기년복은 1년상 치르는 이 절차를 얘기합니다. 자, 이 옷을 얘기하고요. 낮춰 입도록 했대요. 원래는 더 해야 되는데 요거를 낮춘 거래.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고르는 거죠. 기해년에 효종이 죽었는데 저들이 낮추었다. 기년으로. 3년 이어야 하는데 요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3년은 남인, 1년은 서인인 1차 예속 논쟁이에요. 자, 그래서 뭐 하려고요? 1차 예속 논쟁을 벌였었던 이유가 바로 효종의 왕위 정통성, 차남인데 장남 대우를 할 것이냐, 장남처럼. 차남이니까 차남 대우를 차남으로 당연히 대해야 하느냐, 요렇게 갈리게 되죠.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왕실의 예는 사대부와 다르대. 그러면은 왕실이 높고 사대부가 낮다라는 개념이 깔려있네요. 자, 그러면 이는 남인데. 그지? 자, 이 남인 같은 경우에는요, 다르다. 그래. 왕이 죽었을 때는 왕은 차남이다 하더라도 장남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지.
그죠? 자, 그러면 19번은 누군데요? 기해년에 저들이 낮춰 입었대. 낮춰서 지금 얘기하고 있대요. 3년이어야 하는데 1년이래. 예, 그러면 이 저들은요, 바로 남인이겠죠. 그죠? 저들은 효종을 서자처럼 여겼대요. 다음을 주장한 붕당이다라고 하면요, 이들은 이제 서인이 되겠지. 그지? 아니죠. 그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 자, 저들이 서인이고요. 서인이 낮춰 있고, 그 다음에 남인들. 예.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1번은 그래서 다르다라고 주장했었던 남인들에 해당하는 내용 맞습니다. 2번, 기해예송 때 자의 대비의 3년상을 주장하였다. 자, 2번 역시 맞죠. 남인들이 특별 대우, 장남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단 말이지. 3번에 왕권과 신권의 보편성보다는 차별성, 다르다. 왕실을 특별 대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다 남인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4번에 자의 대비가 둘째 아들 복상을 입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둘째 아들의 복상. 아니, 그러면은 뭐야? 차남.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차남이지만 장남으로 특별 대우 안 돼. 그냥 둘째 아들 복상이다. 라는 거야. 둘째 아들 그냥 복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서인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남인에 비해서 다 기간이 짧단 말이지. 결국 4번의 내용이 서인이에요. 예, 요렇게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1번이에요. 다음 선언문에 입각한 독립운동단체 활동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골라보자. 자,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래. 민중이 중요하다. 자, 근데 폭력이 또 필요하대. 그거 어떻게? 폭력, 암살, 파괴, 폭동 이런 것들. 그래서 강도 일제 통치를 타도해야 된대요. 어떤 걸로요? 폭력으로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죠.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은 우리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독립을 이뤄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한편으로는 이 글은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의 지침이 된 글이지. 그 키워드가 바로 폭력적 수단이 필요하다. 민중의 혁명을 유도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민중의 폭력혁명을 유도한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의열단의 바로 지침이 되기도 했었다. 자, 의열단을 골라주시면 돼요. 이 단체는 그래서 뭐다? 의열단이구나. 자, 그러면 보기를 보자. 1번에 신흥강습소를 설립해서 독립군 간부를 양성했다. 독립군을 키우기 위한 교육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네요. 자, 신흥강습소, 신흥학교죠. 일종의 신민회가 이회영이 막 사제를 털었단 말이지. 그래서 만든 교육기관. 자, 1번은 신민회. 2번, 지청천이 중심이 되어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지청천, 쌍성보 전투. 자, 의열단 아니고 이거 독립군인데 뭐였다? 지청천이 이끌었었던 한국 독립군 얘기하는 거예요. 쌍성보 전투 등등에서 승리를 거두었었던, 예, 중국 호로군과 연대했었던 바로 한국 독립군입니다. 이는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3번 보기. 이들 세력은 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의 주축이 되었다. 그런가요? 자, 의열단이 조직이 되는데 김원봉이 주도해서 이들은 이후에 조직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우리가 단순한 암살이 아닌 군사조직, 규모를 키워서 군사조직까지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게 의열단 세력들의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의열단이 중심이 돼서 민족혁명당 여러 세력들을 통합한단 말이지. 그리고 이후에 이들 세력이 중심이 되어 조선의용대, 예, 이렇게 군사조직으로 만들어지게 되네요. 중국과는 최초의 군사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는 조선의용대로 이어졌구나. 자, 그러면 지금 3번의 내용은, 예, 옳은 지문이 되겠죠. 4번, 상하이에서 김구가 조직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의열단은요, 만주 길림, 이 만주 길림이란 곳에서, 그지? 만들었었던
기관입니다. 예. 김원봉이 주도해서 만들죠. 그지? 상하이에서 김구가 조직했었던, 그리고 이봉창과 윤봉길이 활약했었던, 앞서도 봤었는데, 바로 한인 애국단. 자, 한인 애국단은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했었던 기관이고요. 이봉창과 윤봉길이 활약했다라고 살펴봤었어요.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진행되던 왕대. 자, 어떤 왕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어떠냐. 지금 보기를 쭉 보니까 뭐 중국, 일본. 자, 이 지역들에 해당을 되는 이런저런 내용도 있어요. 신돈을 등용하여, 신돈 등용 나오면은 무조건 답은 고려 말 공민왕입니다. 자, 신돈은 공민왕에게 등용되고, 그리고 공민왕 시기 때 쫓겨났으니까. 그렇죠? 뭘 하겠대? 토지와 노비를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겠대요. 토지와 노비 백성을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겠대. 전민변정도감 설치해서 돌려주던지 이제 노비를 해방시키던지 이렇게 하겠댔지. 자, 바로 뭐냐? 요 얘기잖아요. 왕은 누구다? 공민왕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기 때 국제정세는 어떠냐. 공민왕이 개혁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원나라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원나라 세력이 약화되고 명나라가 새롭게 성장하는 원명교체기, 이 시기 때 이제 공민왕이 개혁을 추구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요. 명나라가 떠오르고 원나라가 약화되는, 자, 이 시기와 관련이 있구나. 4번에 보니까요. 명이 천령 이북을 차지하겠다고 통고해왔다. 자, 명나라가 고려의 영토, 천령 이북의 땅, 쌍성총검과 설치됐던 지역, 이 지역을 차지하겠대. 자, 그래서 조선이 어떡하냐. 그럴 거면은 명나라와 우리가 전쟁 한번 붙자. 우왕 때입니다. 요거를 최영이 주도하게 될 거예요. 뭘 주도하는데? 위화도 해군. 그죠? 예. 요동 정벌을 떠나서, 다시요. 요동 정벌을 떠나서, 명나라 이참의 시작. 요동 정벌을 떠나서, 이제, 이성계가 명을 어기고 돌아오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우왕 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 공민왕 맞는데 4번은 우왕이다라는 걸로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3번이에요. 다음 반정을 도모한 정치 세력의 이 대외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지금 보니까요. 자, 영창대군 대비유패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영창대군을 지금 죽였대요. 대비를 유패했대. 그러면 동생을 살해했네. 그 다음에 어머니를 패했네요. 패모살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반정을 했잖아요. 이것을 구실로 삼아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반정, 인조가 왕이 됐었던, 인조를 후원했던 서인, 광해군 집권 세력인 북인, 요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었었다 이거지. 자, 광해군 시기 때 중립 외교, 광해군 때 이런저런 정책들이 있구나. 그랬다가 인조 반정을 일으키네요, 서인들이. 패모살제를 구실로 일으켰다. 그리고 기존의 중립 외교, 명과 후금 사이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외 인식은 뭔데요? 우리가 명나라를 계속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나라를 섬겨야 된다. 후금, 여진의 후금, 국호를 바꾸는 이후에 청. 이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예, 이들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명나라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임진왜란. 그래서 국가를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결국에는 만동묘도 설치되네요. 자, 만동묘와 대보다는 조선 후기 숙종 때 만들어지는데 명을 숭상하겠다라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뭔데요? 명분론이죠. 실리가 아니라 명분에 입각한 이런 정책, 우리가 의리를 갚자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인조반정의 그 이유였었고, 결과적으로는 후금,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꾼 청, 이렇게 침입해서 전쟁까지 이어지는 비극으로 귀결되었구나. 이번에 광해군 집권 당시엔 중립 외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맞는데 이 시기 당시 광해군 집권 시기다. 그러면은 이때는 명분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는 당시의 모습이죠.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 외교. 3번에 명예 원군 요청에 적절히 대처하고 후금과 친선을 도모한다.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중립 외교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실리를 중시한다. 그래. 2, 3, 4번 다 광해군 시기 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1번. 답은 명분에 입각한 정책을 골라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24번이에요. 다음 글이 설명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개화당. 개화당 세력이 우정총국 낙선기념식 축하연을 이용해서 정변을 게시했다. 뭐에게? 갑신정변이 되겠죠. 자, 이 갑신정변은요, 1880년대에 있었던 개화당, 즉 급진개화파 세력들이 새롭게 정치를 개편하고 개혁을 추구해야 된다 라면서 권력을 틀어잡고 혁신정강 14조 이를 공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사건 바로 이것이 갑신정변이다. 우정총국 개국연을 14개조 개혁안 또는 14개조 개혁정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혁신정강 14개조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갑신정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다. 1번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 일부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자, 그래.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가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결국에는 일부 철수하기도 했었구나. 그래서 급진개화파들이 일본 세력을 등에 업고 우리가 정권을 쥐겠다.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지요. 자, 1번은 맞습니다. 2번에 김옥균, 박영효를 비롯한 급진개화파 인사들이 주도하였다. 그래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런 급진개화파 인사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3번 대한제국의 이권이 열강들에게 빼앗기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일단 이때는 대한제국 출범 전이에요. 이권이 빼앗긴다. 이권이 빼앗기는 거는 우리가 호구 접혔네. 바로 아관파천의 결과.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었던 1890년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에게 떡곰을 주고 다른 나라들도 최애국 대우 때문에 떡곰을 주고 이권 침탈, 빼앗기는 구실이 됐었던 게 자주성이 상실됐었던 아관파천 시기와 관련이 있구나. 그죠? 그래서 아관파천의 계기로 우리의 이권을 열강들에게 빼앗게 됩니다. 4번 이후 체결된 텐진조약으로 청과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 철수했다. 그런가요? 결과적으로 갑신정변의 결과 텐진조약이 체결되는데 양국의 군대가 그 전에 충돌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철수하고 이후에 파병할 때 같이 하자. 그치? 텐진조약이다. 자, 4번도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안 다룬 문제는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시면서 해설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